나사가 공개한 이번 11호 태풍 흰남노의 위성 사진입니다. 어스 옵저버토리는 2022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세계 해양 분지는 상대적으로 조용했고 열대성 저기압이 없었는데 이번 주 태풍 흰남노는 서태평양에서 5등급으로 빠르게 회전하면서 이 고요함을 깨뜨렸으며 그 경로조차 불규칙해 예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전하면서 대만에 영향을 미친 흰남노는 이제 한국과 일본을 향한다 전하고 있는데요. 오키나와에는 남쪽 600km 떨어진 지점에 있었음에도 엄청난 바람이 지속된 바 있는데 여기에 현재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몇 도 높은 상황이라 태풍의 위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 기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예시로 본래 연중 내내 허리케인이 빈번한 대서양에서는 2022년 8월 현재까지 허리케인이 한 번도 없었고 이런 경우는 1997년 이후 처음 일어난 이상현상이라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안길 수 있는 태풍 흰남노는 전세계적 이상현상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태풍은 상륙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11호 태풍 흰남노는 전세계 기상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을 가진 역대급 태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사상 최악의 슈퍼 태풍 흰남노가 한국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 태풍에 한국이 대비하고 있다면서 이 최악의 태풍이 월요일과 화요일을 기점으로 제주도를 강타하고 부산, 울산 등의 경남 남해안 도시에 상륙하게 될 것이며 이 정도 기압을 가진 태풍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기상청의 우진규 기상분석가의 말과 함께 피해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어 한국의 피해가 매우 우려스럽다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태풍이 1959년 600명의 사망자와 2,533명의 부상자, 2,490억 원의 피해를 입힌 바 있는 태풍 사라보다 더 파괴적일 것으로 보여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도 이번 태풍의 강도에 깜짝 놀라고 있다는 기사는 특히나 경상남도 남동부에 밀집되어 있는 원자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강구 중인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상조치에 돌입한 부분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 흰남노는 우리나라 상륙 직전에 가장 강력해질 것이라는데 태풍의 영향력이 먼저 지나갔던 주변 국가 상황만 봐도 이미 엄청난 공포를 안기고 있습니다. 먼저 대만의 타이페이 뉴스에 따르면 대만에는 이제 슈퍼 태풍이 물러나고 비가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태풍은 대만에 제대로 상륙하지도 않았음에도 엄청난 강우량을 기록했다는 것인데요. 비껴간 태풍의 영향력만으로도 전국적으로 2만 3천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고 항공, 육로 및 해상 운송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륙조차 하지 않은 대만에도 큰 피해를 끼칠 정도로 강력한 태풍 흰남노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만큼이나 긴장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 대부분의 매체들이 현재 실시간으로 태풍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TBS 뉴스는 서일본 및 동일본 모든 지역에 화요일까지 엄중한 경계가 필요하다 전하고 있으며 이번 태풍은 번개를 수반하는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릴 우려가 있어 토사재해, 침수, 하천 범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가로수가 뽑히고 지붕이 날아가는 등의 무서운 돌풍을 동반할 것일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12m가 넘는 파도가 예상되어 연안 지역에서 피해가 클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타임즈에 따르면 일본은 슈퍼 태풍 흰남노의 접근에 대비하여 수십만 가구에 대피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항공편 취소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강풍으로 인한 생명 위협으로 인하여 바람이 더 거세지기 전에 대피소로 향하라고 경고하는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시의 주민 상황을 전하는 기사는 한국, 일본과 함께 중국도 긴장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이번 태풍 흰남노가 동부 해안 지역에 접근하고 상륙함에 따라 홍수와 태풍 통제에 대한 비상 대응을 3단계로 격상한 상황이며 중국 동부 저장성 북동부 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이 예상되어 중국 정부에서 태풍 예방 및 대응 작업을 위하여 인력을 저장성과 장수성으로 파견했다는데요. 아울러 기사는 이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한국을 강타한 바 있는 태풍 중에 가장 파괴적인 태풍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한국 기상청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한국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만
대만은 물론이고 한국을 비롯 동아시아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는 이번 태풍 흰남노는 태풍 피해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준비 역량과 대비 수준이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매우 드문 경우인데요. 특히나 세계 기상학자들이 주목한 흰남노의 이례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일명 후지와라 효과라는 이상현상인데요. 두 개의 태풍이 인접할 경우 각 태풍의 이동 경로나 세력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인 후지와라 효과는 열대성 저기압 두 개가 1000에서 1200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만날 경우 발생하는데, 일단 태풍 두 개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며 1921년 처음으로 이 현상을 설명한 일본의 기상학자 후지와라 사쿠헤이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명칭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폭스웨더는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 주목하는 기상학자들의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후지와라 효과가 벌어지고 있는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후지와라 효과의 교과서적인 예제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현재 일본 남쪽 섬 오키나와로 향하는 흰남노는 태풍이 근처의 다른 태풍과 결합되고 있어 이런 경우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보여줄 것이라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강력한 허리케인 흰남노가 일본 남부 섬에 상륙하며 피해 상황이 보도되는 가운데, 기상학자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이 태풍의 독특한 현상이라면서, 이번 태풍은 강력한 돌풍을 동반한 슈퍼 태풍 상태에서 약간 완화되었다가 다시 매우 강한 태풍으로 변모하였고, 이제 일본 오키나와 지역을 관통한 후 동중국해를 지나 한국을 스쳐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상학자들은 이 태풍에서 후지와라 효과가 나타난 것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임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 역사상 가장 위력적이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이번 흰남노가 왜 이렇게 위력적인가에 대해서 기상학자들은, 태풍 중 하나가 다른 것보다 강하면 그 효과는 일반적으로 더 약한 태풍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태풍의 강도가 비슷할 경우 때때로 두 태풍이 병합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흰남노가 바로 이렇게 드물게 같은 강도의 태풍이 합쳐져 슈퍼 태풍이 된 케이스라면서, 자세한 영상 화면으로 흰남노가 더 강력한 슈퍼 태풍이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학자들의 기준에서도 매우 드물고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불리는 흰남노이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예방에 있을 텐데요. 미국의 글로벌 기상 예보를 전하는 에큐웨더는 이번 흰남노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강한 영향을 가진 태풍으로 한국과 일본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전하면서, 흰남노가 현재 동중국해를 계속 휘젓고 있고, 기상학자들이 예측한 경로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홍수를 일으킬 양의 강우량과 거센 바람을 유지한 채 한국 일부와 일본 남부를 강타할 것이라면서, 우리 시각 월요일 오전 기준으로 흰남노는 시속 156km의 강풍을 10분간 지속하기도 했고, 일본 기상청은 이를 초강력 태풍으로 분류한 점을 들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큐웨더의 수석 국제 예보 분석가이자 수석 기상학자인 제이슨 니콜스는 이번 태풍 흰남노가 이번 주말 북쪽으로 곡선을 그리다가 이번 주 초에 북동쪽으로 가속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람의 강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이 태풍의 괴물 같은 위력으로 인하여 엄청난 강우량을 기록할 수 있고 한국의 생명을 위협하는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 경고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한국의 돌풍 피해도 예상하는 기사는 매우 위험한 폭풍 해일과 홍수 및 해안 침수가 한국 남부 지역에서 사회를 위협하게 될 것이며, 이 흰남노가 올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태풍 중에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기에 안전에 큰 우려가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을 들으시면서 외신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풍은 금방 지나가고 우리가 태풍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태풍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때도 130여 명의 인명피해와 4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을 생각하면, 흰남노는 현재까지 한국을 찾아왔던 태풍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상 기후 현상이라고 하니 정부와 지자체의 대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철저히 준비한다고 해도 강력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미약할 수도 있겠고, 더군다나 예측 불가능한 기상 이변이라는 흰남노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호들갑스럽고 지나치다고 할 정도의 대비가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친 대비로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태풍 피해가 최소화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